사슴TV의 교과서 조정모 메인은 고주영, 결크러쉬 김기아리, 레사스맨 이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가슴 성형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편으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는 수술 전 수술을 하게 되는 동기, 심리적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진료 보신 환자분들 사례를 위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동기를 세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얘기를 해볼 거는 가장 흔한 경우죠. 이제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 가슴이 없어서 좀 약간 내성적이고 좀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특히 옷 입었을 때 모양이 예쁘지 않다고 해서 좀 여성성을 좀 더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왜냐면 저는 수술 받으려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니까 그 중에서 사실은 자존감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수술하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긴 제일 했어요. 많다. 저 같은 경우는 예뻐지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해서. 자존감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예뻐지고 싶고 내가 나한테 자신감을 갖고 싶고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 외에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가슴 축소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존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트라우마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선충기가 지나가면서부터 너무 커진 가슴 때문에 시선이 나를 안 보고 다 가슴만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몸을 움츠리게 되고 옷을 벗어야 되는 자리는 안 나가게 되고 약간 성희롱에 비슷한 그런 시선들을 가장 예민했던 시기 때부터 수술을 하는 나이까지, 그러니까 그게 24살이면 한 5, 6년, 7년, 뭐 34살이면 10몇 년을 계속 그 가슴에 꽂히는 시선과 그런 것 때문에 더 모양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아프고 큰 가슴과 무거운 가슴 때문에 정신적으로 나는 이 가슴 때문에 망했다, 내 인생을, 이런 생각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가슴 축소 수술하는 거를 권하고 있고, 하시고 났을 때의 만족감은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이준호 원장님은 자존감 관련해가지고 수술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병원마다 오는 군이 좀 다를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슴 친구들께서 이게 보고 이제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압도적으로 많아서 가슴 성형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동기부여가 돼서 온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반대로 그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재수술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가슴의 모양 자체가 되게 좀 변형이 많이 와서 나는 예뻐지려고 수술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수술 같은 경우는 자기 만족에 대한 자아실현, 내가 욕망의 사다리에서 가장 밑에 있는 자아실현. 재수술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보는 시각 플러스 내가 보는 나의 시각에 의해서 오시는 많은 것 같아요. 김여리 교수님. 저는 자존감 같은 경우는 네.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고등학교 거의 바로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막 그런 친구였는데 교대 다니는 친구였어요. 교대면은 이런 체육 수업이 맞아요. 꽤 있나 봐요. 맞아. 같이 옷 갈아입으니까 다 여성들일 테잖아요. 근데 그래도 옷을 못 갈아입었다는 거야. 가슴이 너무 작은 게 이성한테 보여주는 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같은 동성한테도 보여주는 게 자기는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겠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가슴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가슴이 없어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 말고요. 출산 모유수유하면서 윗가슴이 꺼지면서 이제 처진 느낌이 나면서 내가 한때는 그래도 가슴이 작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처지고 그러신 분들이 워낙에 젊었을 땐 예뻤거든, 가슴이 또. 그래서 이제 약간 자존심이 다친 거죠. 젊었을 때는 나보다 작은 친구가 수술하니까 너무 예뻐지죠. 좋아졌어요. 작은 가슴은 아니었지만 수술한 만큼 큰 가슴은 아니었다니까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이제 추월한 거죠. 약간 치팅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못 참겠다. 그리고 이제 나의 아름다움을 되찾겠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가슴의 크기가 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작은 것도 문제가 있고 있다가 없는 거는 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말이 어려운데 사회적인 압력, 미의 기준인데 약간 이제 다양성의 문제도 있는데 정형화된 어떤 여성성에 대해서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잖아요. 여성이면 이래야 되고 예쁜 여자면 이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엄마랑 같이 오셨는데 딸은 괜찮아. 본인은 생각이 별로 없어. 아픈 수술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너 해야 돼.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근데 대부분 엄마가 했어. 젊었을 때 했어. 맞아, 그래서 맞아, 되게 좋은 맞아, 걸 알아. 맞아. 딸한테 하려고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외모도 좋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가슴이 너무 작은 거가 이런 사회적인 미적 기준에 비해 좀 미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머님도 그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과 후에 자신에 대한 대우와 주변의 시선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딸에게만큼은 미리 딸은 전신 마취 수술해야 된다니까 시큰둥하고 나 지금 만족하는데 뭐 어때서 약간 이런 느낌의 환자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완전 이해돼. 저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 경우가 더 많아. 가슴 크기의 그런 비대칭이 되게 심한 경우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있지만 사회생활 할 때 받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면은 어머니는 이제 반대로 말리는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지지적인 보호자가 있고요. 반대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잘 봐요. 그래서 저는 보호자분이 같이 오면 요즘 워낙 잘 꾸미셔가지고 엄마인지 언니인지 친구인지 할수 있어요. 맞아. 그렇기도 하고 이제 반대하러 온 거랑 찬성하러 온 거랑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저는 꼭 물어봅니다. 다양성 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성별확정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회적인 시각 때문에 나는 여성이다라는 이 본인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히려 트랜스 여성분들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트랜스를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이다 보니 워낙에 자기가 원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 되게 확고해요. 그래서 뭐 가슴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이제 저는 교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본인의 성을 찾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너는 남자인데 왜 넌 자꾸 여성이라고 하냐라는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슴이 생기고 좀 여성성이 갖춰지는 얼굴 형태가 되면 좀 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기를 얻기도 하고 그렇죠. 또 되게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조 원장님 말씀하신 도 맞긴 맞네요. 왜냐면 이제 여성이면은 가슴이 커야 된다 이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쵸. 트랜스 여성분들이 수술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이라는 가정 내에서의 이제 사회적 압력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약간 피어 동료들 간에 같은 나이 또래들 간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 한 분이 가슴 수술을 하셨는데 친구가 그걸 보고 나도 하겠다. 세 분이 워터밤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야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너무 사회적 압력이 세다. 워터밤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나만 작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것도 사회적 압력이긴 하겠다. 아 그것도 그렇네. 압력이네. 같이 가고 싶으니까 너도 해라. 근데 항상 상담할 때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결정의 주체가 본인이어야지 그건 맞아요. 이제 밀려서 가는 건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물어봐요. 상담하러 오시는 우리 사십 친구들이 이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지 배우자 되시분이나 남자친구의 그런 권위에 끌려서 오시는 분도 많고 주체가 뭔지가 따라서 사실은 기대 만족치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이 없는데 주위에서 계속 하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당장 제가 권하지를 않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듯이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되게 윤리적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그 원하는 모양이 어떤 거고 원하는 기대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확한 크기나 모양이라든지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남편이 하래요. 물어보면 100번 이제 뭐 D컵이 나와요. D컵, E컵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크기를 이스터널 사이저를 이용해서든 시뮬레이션 이제 가상 성형을 이용해서든 다 볼 수 있는데 보고 나면 정말 놀라는 거예요. E컵 이 정도 크기예요. 몸의 그 밸런스라든지 몸의 전체 체육 조건에서 그게 어울린다면 why not?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주위 여론에 의해서 딸려왔을 때는 권하지 자체를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나는 수술을 말리진 않아.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싫었으면 오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왔을 때 남편이 지지자일 경우에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하고. 왜냐면 남편한테 뭐냐면 아니 이거 이 가슴 누가 불편한- 살 거예요. 불편한 거는 이제 여성분이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해서는 말고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안 뭐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나는- 병원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진짜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아니야, 이준호 원장님 말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 우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어렵게 성형외과에 왔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반대해
불쾌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안 오고 싶었는데 남편이 보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요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니, 되게 아니. 다양한 삶이 있고. 저는 싫은데 남편이 하래요 이래. 그래서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데 나도 시뮬레이션 그런 했더니 컴백이요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눈빛이 바뀌었어. 혹시 큰 거 하나 뭐 이러니까 남편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사이즈를 크게 하지만 본인은 원하는 수준까지는 봤지만 나는 정말로 안 하고 싶은데 온 경우 나는 아직은 보지 못했다. 물론 이제 내가 모든 걸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샤이하셔서 하고 내가 싶기는 원한다. 한데 약간 이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게끔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해서 근데 그런 거는 딱 보면은 상담할 때 보면 알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알아요. 경우는 알아요. 알아요. 알기 그러니까 나는 때문에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커플이 생각나는데 이 커플은 두 분이서 같이 네.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 커플이에요. 사이클을 두 분이서 오. 부부가 되게 열심히 타. 네. 근데 사이클 복이 되게 딱 딱 붙잖아요. 붙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가슴을 남편분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인분은 약간 저는 뭐 그렇게 원하진 않는데 남편이 원하네요 하면서 이렇게 왔어. 네. 그래서 와서 막 이제 피팅해보고 하는데 남편분은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원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이제 있죠. 여성분은 저는 운동도 많이 하니까 좀 C컵 요 정도로 하고 싶다. 그랬더니 남편분이 저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둘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서로의 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분이 부인의 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 너의 체형이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거 그렇게 맞춰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좋은 커플이다. 부럽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스틴이 내 몸에 대해 저렇게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얘기가 저는 이렇게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굉장히 부인이 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 마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슴 수술을 했을 때 남편들이 오히려 좋아하지만서도 또 의심을 한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이 가슴 수술을 했을까? 거기까지 나간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기까지 경우가 간다고? 있어요. 종종 있어요. 집에만 계시지 않으니까 요새는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다른 애인이 생긴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성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 가슴 수술을 하는데 동성들 사이에서나 내가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의 유리한 점, 아름다운 점을 갖기 위해서 가슴 수술을 하는 건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이 가슴 확대를 하는 거는 좀 이성에게 너무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좀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아니, 잘 근데 보이는 게 나는 조금 괜찮죠? 생각이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이 병원에 안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큰 수술이잖아요. 느끼기에 잘 모르는 사람 보면 우리한테는 뭐 늘 하는 수술이지만 전신 마취도 한다 그러지. 이게 괜찮은 걱정되죠. 거가 걱정돼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맞아요. 남편은 반대해서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같이 사는 사람이 좀 큰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닌가. 당연히 상담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리스크를 더 크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가슴이 커져서 느끼는 그런 베네핏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느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안전하게 수술 예쁘게 잘 되고 나면 배우자분들 중에서 싫다 하신 분은 아직까지 제 경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환자들은 되게 독립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혼자 상담 오셨을 때 뭐 배우자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뭐 묻기도 하고 안 묻기도 하고 하는데 난 항상 물어봐. 항상 물어봐. 내 경험상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한 50대? 40대 반 정도 되면은 안 물어봤는데요? 그거 내 몸인데 왜 물어봐야 돼? 그런 그렇게 경우도 있어. 얘기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 해도 아마 모를걸요? 우리는 그 말도 뭐 많이 같이 잘 안 자요. 해도 모를걸요. 그게 좀 다양하다. 진짜 다양하다. 자기 만족도 있을 수 있지만 이성한테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저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선택의 기준이 그냥 자기면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러고 싶다가 사실은 가장 좋은 동기가 아닐까. 제일 맞는 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리적 동기 중 하나가 트라우마의 극복.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유방암 수술 후에 재건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가장 아니면 크겠죠. 이제 또 재수술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예뻐지려고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하기 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심한 비대칭이 있을 경우에도 이것도 약간 트라우마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대칭을 교정해 주는 것도 이제 트라우마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척추 측만이 있는 경우에 흉곽 비대칭이 좀 심하면 자신의 몸을 봤을 때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랑 같이 온 거예요. 어머님은 약간의 이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잘못 나와줬나? 상담 중간에 궁금한 걸 나는 이제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궁금한 거의 50%가 얘가 왜 이래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엄마로서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셔서 내가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대화는 좀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한테도 트라우마가 있고 본인한테도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일단 이건 엄마 탓이 아니다. 이럴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가슴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커지면서 비슷해지면 좋은 거 아니겠냐 하고 이제 그냥 상담에 집중. 트라우마와 관련해가지고는 또 혹시 경험 있으세요? 제가 트라우마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건데 네. 아, 이거 어떻게 배우자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네요. 배우자가 한 말에 트라우마를 입고 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지. 그쵸? 많아요, 내가 많아요. 잘 집어냈지. 생각 잘 진짜 하고 있었지. 집어냈어요. 내가 들은 얘기들은 정말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절벽의 껌딱지 뭐 이런 얘기. 아스팔트 껌딱지. 아스팔트 껌딱지가요? 아스팔트 껌딱지. 아, 절벽에 서 있으냐 이런 거. 그렇고 등이냐 뭐 가슴이냐 너 돌아 누운 거냐 뭐 이런 거 나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그러잖아. 불만이 있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지. 아. 원래 불만이 있었던 거를. 아니 근데 그게 왜 불만일 수가 있냐? 그 트집을 그게 잡는 거지. 나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 그러면? 까추 크기에 대해서 내가 왜 그 똑같은 거잖아. 네. 너 지금 뭐 엉덩이냐 앞이냐 물어보는 거잖아. 비단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슴 왜 무조건 크게 하고 싶대. 왜요? 바람인지 난 거지. 큰 사람이랑. 큰 사람이랑. 아. 그래서 이제 이혼했는데 이제 위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거로 나한테 크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참 심지어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가슴 성형 수술이 될 수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뭐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아 나도 그 이혼하시고 위자료 받으신 다음에 수술 상담을 오신 분을 보긴 했는데 나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옷 사듯이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면 오래 갖고 가는 거니까 홧김에 하시지 말라고 얘기하긴 했거든요. 오 홧김. 응. 배우자의 바람이나 이혼이 동기가 되는 경우는 좀 말리기가 길게 힘들어요. 상담 온 날, 자 오늘 수술장 검사하고 수술할 수 있나요? 이미 하겠다고 어. 이제 결정을 하고 오신 분 이미 때문에 하는 거는 정해졌어. 조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야말로 홧김에 결정하시는 거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생각하고 거 상담하고 좋다. 신중하게. 하면 만족도는 당연히 높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잡아내야죠. 한 번에 그렇죠, 수술인데. 그렇죠. 수술하러 오신 분을 말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수술은 기술인데 상담은 예술이에요. 맞아. 맞아요. 아니, 너무 변수가 많아. 네. 일단